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을 파이썬 및 MySQL을 활용한 대용량 데이터 수집을 세션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종원이고요.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지칭이 좀 거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가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시각화하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중간 역할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로 핸들링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터브 주소랑 블로그 주소에 있는데, 제 기터브에 이번 프로젝트를 정리를 해서 올려놨어요. 프로젝트는 이제 주로 키워드에 관한 설명을 할 거고, 프로젝트에 이제 상세하게 프로젝트에서 이제 DB를 쓰고 크롤링을 하는 예제들을 코드 안에도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서도 이제 볼 수 있게끔 링크도 코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학생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할 텐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키워드를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인트로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제가 좀 멋있어 보이려고 인용구를 좀 넣어봤는데, 학습이 되지 않는 인공지능은 가난하기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요새 데이터가 화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너도 나도 인공지능을 쓴다 만다 하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는 뭔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누군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지는 않아요. 크롤링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키워드만 있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포인트,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보게 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션에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주로 하신 텐데, 저는 이제 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어떻게 전처리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학습이 되지 않는 거는 이제 간단하기나 다름없다라는 얘기를 좀 이어서 설명을 하면은, 보통 문화라는 게 진화를 하는데 그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라는 거가 상관이 없죠. 그냥 실패한 건 사라지고 성공한 것만 계속 남게 될 뿐입니다. 인공지능도 이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화가 환경에 따라 이제 바뀌게 되는데, 실패하는 거는 사라지고 성공하는 것만 남죠.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그래서 환경에 따라 성장한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좋은 요리는 또 좋은 재료가 만들어내듯이 이 데이터의 양과 질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있긴 있어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을 하든 말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엠니스트라는 예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엠니스트 데이터는 프로그래밍 하면 헬로 월드부터 하시잖아요. 헬로 월드를 하는 기본적인 인공지능을 시작할 때 주어지는 컴퓨터 비전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데이터가 주어지거든요. 실제로 내부 데이터를 보면은 저런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55,000 곱하기 784의 행렬을 모아놓은 이미지 집합을 엠니스트에서 텐서플로우를 만약에 설치를 하시면은 제일 먼저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웹에서 가져옵니다. 실제로 요 페이지 주소 안에, 기터브 주소 안에, 텐서플로우 주소 안에 들어가서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까보면은 엠니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가져와가지고 압축을 풀고 데이터 행렬에 맞게 넣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모델링을 그래서 여기서 미리 텐서플로우에서 이런 과정을 다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모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기서 어떻게 데이터를 모았는지 가르쳐 주진 않죠. 모델에 대한 설명은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뭐 많이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자 이제 문제가 인식됐을 겁니다.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로 봤듯이 파일도 있고요. 수집하려는 데이터가 이미지도 있고 음성 이런 데이터들이 되게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하고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도 다양해요. 예를 들어 뭐 API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그냥 긁어오는 방법도. 지금 제가 이번 주제에서 할 내용은 웹페이지에서 통해서 가져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다양해서 이거를 광범위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및 게시판 크롤링을 예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및 이런 식의 데이터, 구글에 들어가면 나오는 데이터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 예제가 그 깃허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이제 딱 한 뎁스만 따가지고 하는 내용을 예제로 삼아가지고 웹페이지를 그 안에 있는 내부 페이지를 그대로 저장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파싱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파싱을 크롤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의사항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크롤링 하면서 솔직히 외줄타기거든요. 이게 조금만 민감하면은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하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버 쪽의 부하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계를 해볼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셀레늄 헤드리스를 사용할 거예요. 셀레늄 헤드리스는 아까 뷰 프리렌더 할 때 잠깐 언급됐을 거예요. 그 팬텀 JS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크롬 웹 드라이버를 가지고 제가 그 GUI 환경이 아닌데 웹 크롤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셀레늄 헤드리스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GDG긴 하지만 저는 AWS를 사용을 해서 수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주로 다뤘거든요. 제목이 파이썬 및 MySQL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요 세 기술은. 그리고 제가 MySQL을 회사에서 주로 사용할 뿐이지 저는 오라클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라클이나 다른 포스트그리 SQL이나 시퀄라이트만 아니면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파일 기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병렬 수집을 AW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셀레늄으로 크롤링을 하는 과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약간 팁 같은 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주의사항 이제 크롤링의 정답은 없거든요. 주의사항이 이게 약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민감한 주제가 민감한 부분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막 예제를 만들어서 이거를 아무 때나 막 쓰면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법이랑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법률가 분이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걸 기술을 써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은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죠. 이게 데이터를 긁어 온다는 게 창과 방패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크롤링을 막 했는데 벤을 먹어요. 그러면은 그 벤을 푸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막는 방법이 있어요. 이 창과 방패가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도대체. 그러면은 아예 픽션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제 전화가 오면은 되게 서로만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가 필요하면은 그쪽에 정중하게 요구해서 가져오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약간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사실
그 서버에 부하가 걸려요. 이거는 솔직히 다른 거는 이제 뭐 약간 미묘하게나마 그 선을 좀 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요거는 지키셔야 돼요. 왜냐면은 대상 서버를 다운하는 건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서버가 로그 분석하는 게 빠를까요? 저희가 코딩을 끝내는 것이 빠를까요? 당연히 서버가 로그 분석해서 밴을 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크롤링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서버에 부하가 안 가는 쪽으로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계 시 고려할 점은 딱 간단하게 키워드 3개로만 딱 나눴는데, 일단은 에러 캐치하는 거랑 단순하게 설계를 먼저 해서 이게 단순한 거를 발전시켜서 복잡하게 이제 설계를 해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 단순하게 복잡하게 나누는 기준은 병렬 수집입니다. 그래서 에러 캐치를 먼저 할 텐데, 에러 캐치에서 생각하셔야 할 점은 크리티컬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에러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에러는 저희가 잡아야 되니까 따로 빼놓으시고, 그리고 이외에는 발견될 때마다 다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에러가 발생했는데 뭐 나중에 잡지 뭐 이러면서 미뤘다가 나중에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리고 에러 영역도 다 트라이 캐치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주로 제가 셀레니움을 사용할 텐데, 셀레니움에서 발생하는 제일 많은 에러가 No Search Element Exception이랑 타임아웃, 이 두 개는 발견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 이외에도 AWS 인스턴스를 쓸 건데, 거기서는 실제로 제가 프리티어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1기가 메모리밖에 주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오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러는 발생될 때마다 제가 크롤링 하면서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설계를 해볼 텐데요.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 없다. 너무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 있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웹 엘리먼트를 긁어 오잖아요. 이렇게 웹 엘리먼트를 div 안에 어디 안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런 정보를 긁어 오는 게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할수록 에러 발생률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에러 발생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에러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설계를 제가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았어요. 간단하게 먼저 컴퓨터에서 서버에 요청을 보내요. 그 다음에 HTML 리소스를 그냥 가져와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넣습니다. 쉽죠? 그래서 근데 요게 페이지를 먼저 크롤링 하는 거고요. 아까 구글에 보면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주로 페이지네이션을 크롤링 하는데 요런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링크를 추출을 하잖아요. 그 링크를 추출하는 거를 다음 뎁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1뎁스, 2뎁스, 3뎁스 다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페이지 테이블에서 각각의 로우를 가져오죠. URL 로우를. 그 다음에 가져온 URL을 가지고 서버에 리퀘스트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다른 테이블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져온 테이블을 가지고 또 페이지 리스트를 구성하고 또 뎁스 페이지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페이지를 한번 수집하고, 페이지가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수집한 다음에 안에 있는 원뎁스 링크만 다 추출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따로 넣는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 수집을 할 건데요. 제가 셀레니움을 쓰면서 아까 슬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슬립을 되게 여유롭게
주호 병렬 수집을 해서 서버의 부하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병렬 수집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IP를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IP를 얻기 위함인데, 이제 IP를 얻으려면 컴퓨터 주소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존 인스턴스로 이제 인스턴스를 하나씩 만들면 IP가 하나씩 생성되잖아요. 그 생성된 IP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슬립이랑 병렬 수집하는 인스턴스 개수를 조절하면서 이제 수집을 하는 예제를 보여드립니다. 자,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아까 각각의 URL 로우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다중 인스턴스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페이지 리스트를 관리하는 한 테이블이 있으면은 거기 URL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한 개인데 인스턴스는 뭐 20개, 30개를 켤 수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병렬 수집을 하려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둡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데이터베이스 없이. 그리고 뭐 아마존 SQS라고 서비스가 있어요. 심플 큐 서비스라고 이제 그런 방식도 있는데, 큐로 관리해가지고 뭐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데이터베이스 성질만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크롤링하기로만 쓸 거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RDS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성질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어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기서 쓰는 데이터베이스 성질이 무엇일까요? 되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트랜잭션에 관련된 4가지 키워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성질. 네, 맞아요. 네. 뭐 책이 없지? 네. 제가 드릴게요. 혹시 플레임? 예, 그렇습니다. 요 ACID 요 내기거든요. 이거는 뭐 데이터베이스 학부에서 한 번쯤은 보신 키워드일 거예요. 그래서 원자성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트랜잭션이 완전히 실행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고, 뭐 연속성도 있고, 아이솔레이션,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중요해서 다 쓰여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아이솔레이션 부분이거든요. 아까 키포인트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한 DB를 바라보는 이제 고립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데이터가 가져왔을 때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져왔을 때 중복이 있으면은, 만약에 비율을 측정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은 중간에 막 데이터가 중복이 여러 개 섞여 있으면 그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가져왔는지, 그리고 중복은 없는지 이런 걸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수집하면서 데이터를 중간중간에 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아까 말한 ACID라는 그게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어서 그것만 사용해도 이제 무결성이 어떻게든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자료 구조로 사용을 한 예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처음에 이제 셀레니움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셀레니움은 이제 원래는 웹 테스트 목적으로 개발됐는데 이제 크롤링 쓰고 있죠. 그래서 웹 자동화 도구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셀레니움이 원래 화학에서는 뭐라 그랬지? 뭐 원소 기호 중에 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긴 한데 많이 먹으면 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GitHub의 예제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제 안에 코드가 많긴 한데 제가 PPT를 보여드리면서
보여줄 코드는 그렇게 뭐 복잡하면은 뭐 머리 아프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까 그 단순하게라는 설계에서 반영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웹에서 먼저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객체 리스트를 파싱을 해서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서 뿌려줍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먼저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한 뎁스의 링크를 차곡차곡 들어가서 수집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크롬 헤드레스라는 걸 쓰는데 아까는 헤드레스가 아니라 그냥 그 웹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GUI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헤드레스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서버에서 이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GUI 환경이 아니어도 이제 크롤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상 모니터라는 저 XVFB라는 저 우분투 같은 데서 이제 하는 가상 모니터를 스크린을 만들어주는 그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 패키지 좀 로우 레벨 단의 패키지를 다운로드하면은 그 가상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서 아까랑 똑같은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버에서. 그래서 GUI 환경이 아니더라도 저런 식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셀레늄을 쓰는 가장 큰 이유죠. 이게 AJAX 요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AJAX 요청을 원래 그 셀레늄 말고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뷰티풀 서프라든지 아니면 뭐 리퀘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해서 수집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AJAX 요청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라이브러리도. 근데 그거는 그 사이트, 해당하는 사이트의 자바스크립트를 해석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 셀레늄이란 방법은 저희가 웹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치고 결과만 똑같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 페이지에는 또 페이지 네이션 이런 거 갈 때 비동기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비동기 요청을 할 때 그 자바스크립트 만드는 사람이 이제 그 페이지 네이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때 만약에 비동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면 데이터를 주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셀레늄으로 이제 긁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쪽 자바스크립트를 들어가서 파거나. 근데 그 자바스크립트도 구글 이런 데 돼 있는데 어글리파이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빠르게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병렬 수집을 이제 할 건데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 락의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기본적으로 락의 개념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 락의 개념이 처음엔 그 언커밋된 데이터도 읽게 해라. 그 다음에 커밋된 데이터도 읽게 해라. 뭐 그 스냅샷 읽기를 해라. 그 다음에 그 시리얼라이즈. 그 한 번에 하나만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결국 셀렉트 때문에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제가 아까 테이블에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로우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려면은 MySQL 디폴트에는 저기 리피터블 리드라고 되어 있어요. 저거는 다른 게 이제 셀렉트 해도 그 바꾸기 전에는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스냅샷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누군가 하기 전에는 다 똑같은 걸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은 다 한 컬럼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셀렉트 할 때를 락으로 제어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사용할 거는 이제 고립성을 한 단계 높여가지고 시리얼라이저블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에 20개의 인스턴스가 있으면은 실제로 그 MySQL의 테이블에는 한 인스턴스만 셀렉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컬럼을 관리할 거냐? 그래서 그 URL 말고 스테이터스 컬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컬럼에는 상태가 3가지가 있는데요. 널이거나 뭐 펜딩. 이제 이 테이블은 내가 소스를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니네들은 내 걸 셀렉트하지 마라. 이런 암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수집이 다 됐으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랑 펜딩이 아닌 것들만 하나씩 로우로 계속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URL 1의 쿼리를 하나 가져오게 되면은 로우를 하나 가져오게 되면은 펜딩을 먼저 걸어놓고 다른 자원은 밑에 거를 계속 수집을 시작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쓰는 쿼리가 select for update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select 할 때 락을 거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레코드는 내가 쓰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레코드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 for update 문을 쓰면은 이 쿼리를 쓴 세션이 업데이트를 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가 락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락을 할 때 기본 규칙이 있죠. 락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컨텍스트 하는 구간을 최소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세션이 들어올 수 있게 그 길을 많이 터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저거를 해서 select for update select limit 1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제 for update를 해주면 이제 거의 ORM을 만드는 수준까지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면은 아마존 웹 인스턴스를 이제 또 예제로 사용을 할 건데요. 20개의 인스턴스랑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나? 안 되네. 제가 인스턴스 사용을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이 URL 페이지를 먼저 따오고 그 다음에 여기 펜딩 오케이 다 수집한 거는 지금 2개가 있는데 수집하다가 끊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는 여기 저장돼 있고요. 요거를 보면은 여기 크롤링을 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이 안 된 데이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테이블은 점유를 못하게 하는 게 아까 요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인스턴스가 하나씩 자원을 점유하고 슬립을 20초 동안 다른 인스턴스가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본 슬립을 20초로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는 인스턴스가 이렇게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회사에서 돈을 좀 줘가지고 그걸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요게 지금 센트럴이라는 인스턴스 하나가 여러 개의 억실러리를 제어를 해요. 그렇게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보면 이걸 보고 이제 보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서비스를 3개를 썼어요. 하나는 IAM, 이거는 자격증명에 관한 서비스고요. EC2, 아까 인스턴스 보여드린 게 EC2고, RD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서비스를 뭐라고 읽는지, 부툰지 보툰지 잘 모르겠는데, 리모컨으로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엔터만 딱 치면 아까 센트럴 보여드렸잖아요. 센트럴이 억실러리 20개를 쫙 켜요. 그 다음에 억실러리 20개가 다 켜지고 수집이 끝나면은 자동으로 꺼져요. 왜냐하면 인스턴스가 계속 켜지면 돈 낭비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켜서 수집할 것만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수집을 알아서 종료하면은 인스턴스도 꺼지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인스턴스 중간에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러 개 인스턴스가 하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만 이제 테이블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병렬 수집이 깔끔하게 되는 거죠. 에러도
나도 뭐 그 인스턴스에만 에러 나면은 다시 켜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 켜면 자기 알아서 돌아가서 그 빈자리를 락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IAM을 통해서 자격 증명을 얻으면은